지난달 폴란드가 구입한 한국산 무기 K2 전차를 폴란드 동부전선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 폴란드 동부전선은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전선입니다. 폴란드 언론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에 열린 기자회담에서 현대 로템이 납품한 K2 흑표 전차를 제16 기계화 사단에 전면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러시아 방어망의 선봉장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가 기동성이 좋아 폴란드 동부 전선의 산악이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입증됐으며 이는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구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안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무기 산업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협력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며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국산 전차 K2 흑표를 2024년까지 180대 구입하고 2030년까지 40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군의 전차가 보인 약점 또한 보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것은 전차가 아닌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은 대당 40억 원 안팎인 전차와 어렵게 키운 4명의 전차병을 2km 안팎에 숨어서 대당 1억짜리 미사일 한 방에 맥없이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블린 미사일을 성자를 의미하는 세인트를 붙여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군에게는 악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블린 미사일도 K2 전차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 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K2 전차는 능동 방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며 전차가 미사일에 맞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은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합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응 파괴형 방식의 방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RPG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 또한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장갑 강화와 두 가지 방식의 능동 방호 시스템은 제블린 같은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이 대부분 적용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2 전차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자체 개발한 55구경 120mm의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포탑 후방에 위치한 16발의 탄약을 적재하는 벨트 매거진 방식입니다. 분당 최대 10발 이상을 장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통력은 2km 기준으로 최대 800mm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제블린의 관통력이 대략 600에서 700mm인 것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전차의 장갑을 박살낼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참여로 폴란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실패로 만들고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군수 무기를 수입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 이를 배치하였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을 마음먹을 수 없도록 폴란드 군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장비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전격적인 군사 배치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FA-50 경 전투기를 각각 600문 48기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계약을 집중적으로 다뤘을 정도입니다. CNN은 FA-50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미국의 거대 방위 사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서 만든 초음속형 전투기이다. 공대지 공격과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었다.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맥버린 공대지 미사일 30mm 기관총으로 무장되었다.
정밀 유도 기능과 중력 투하탄도 사용이 가능하다. FA-50은 전투용과 훈련용 버전으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과 태국에 수출되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가 48기를 구매하면서 대한민국 다음 가는 운용국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힘입어 다른 동유럽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발트 3국과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오산까지 날릴 수 있는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와 구동 장치 및 탄 장전 장치 등을 갖춰 전 세계 자주포들 중 최상위권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자주포라고 불리는 독일의 판자우비츠 2000에 비하면 분명 열세인 부분이 있지만 K9 자주포는 기동성과 항공 이동이 불가능한 독일 자주포와 달리 전장 이동이 자유로우며 특히 가격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자주포는 최근 노르웨이군이 실시한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K9에게 패배한 경험도 있습니다. 연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보다 떨어지고 연교차가 70도가 넘어가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K9 자주포입니다. 자연스레 혹한의 날씨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적용된 높은 기동력은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K9과 유사한 궤도용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한 경우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내구도뿐 아니라 자체적인 방어력 역시 뛰어나서 적포탄 낙하 상황에서도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증명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고장난 두 문의 자주포 중 훈련 중 내놓은 장약이 북한군 포탄 파편에 인하여 발생한 화재 때문에 복귀 못한 1문 외에 다른 한 문은 고장 몇 분 만에 수동으로 전환해 전열에 복귀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포와 포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 등으로 사격 준비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초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초 내외로 걸릴 정도로 빠릅니다. 군수산업은 정치 및 외교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대규모 방산 협약은 자연스레 양국 간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나토의 유럽 방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나토 동맹국으로서 추후 외교 협상에서 일정 부분 우월적 지위를 얻어 부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냉전형 전략을 고수하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신냉전 체제와 러시아로 인해 유럽 진영이 재군비 확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한국의 입지를 키울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일본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군비 확충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한국에게 한국산 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확충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의 경제 확충이 가져오는 이점은 이미 K9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K2의 가격 하락으로 기존의 노후 전차의 빠른 대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노후 전차 전력을 K2로 재빠르게 대처하겠다며 K2의 양산 물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 수출이 만들 결과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